시작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가리고서 트름해도요. 트름 다 냄새 나요. 자, 참고로 개인적으로 여학생 때도 환상 같은 거 없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예전에 저 모 여고에서 그 방과후 교사할 때 이미 다 깼어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빈칸 추론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단락 서술 방식에 의한 접근을 해라. 그냥 무작정 영어부터 읽고 우리말 나열해가지고 답 고르면 오답 나오기 쉬워요. 알겠습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럼 이제 지난번에 12강과 오늘 13강의 차이점이라면 빈칸에 들어가는 그 문장의 길이 정도라고 할 수도 있고, 지난 시간까지는 단어나 구 맞추기였다면 오늘은 빈칸 추론이지만 문장 완성형 빈칸 추론이라는 점, 그 정도만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이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영어로 보기가 나와 있는 밑에 문장 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좀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요. 왜 이상하게 좀 위에 지문으로 나오면 해석이 되면서 밑에 보기로 나오면 해석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밑에 있는 보기 해석을 잘 하시고, 방법은 똑같아요. 빈칸 위치에 따라서 일단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명확히 분석을 하시고, 해석 아니죠? 분석하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들을 대입해 보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직접 서술 문장, 그게 빈칸의 위치가 맨 위면 어디였어요? 바로 다음 문장이나 맨 마지막 문장. 빈칸이 맨 밑에 있으면 바로 앞 문장이나 맨 윗 문장.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주로 앞뒤 문장으로 이제 직접적인 서술 문장이 붙어 있다는 거, 부연 문장, 요거를 확인하시는 걸 좀 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라 이제 시켜놓고 나서 개별적으로 푸는 걸 봤는데 유형별 해법은 다 개나 주고 안 쓰시더란 얘기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써먹어야 돼요. 알겠죠? 특히나 문제 마지막에 기분 나쁜 괄호 있잖아요. 3점 써 있는 괄호. 그런 문제일 때에는 더더군다나 유형별 해법으로 적응하시는 게 오답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포만감들이 있는지 얼굴이 벌게요, 지금.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일단 빈칸이 포함된 문장 보실게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일단 여기 부분에 be worse가 나와 있는데, be worse라는 표현은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문장 완성이었죠. 대절에서의 주어 더 카만 준 다음에 밑에 동사부터 문장 마지막까지의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알맞은 말인가, 이거를 지금 고르는 유형이었고요. 빈칸에 알맞은 말은 추가적인 돈에 대한 값어치가 충분하다라고 빈칸을 막는 문제였어요. 이제 우리는 원 유형대로 푸는 건 지난 시간에 이미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순수 독해로 쭉 나가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같이 독해로 쭉 볼게요. 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do a kind of backward thinking이에요. 자, backward라는 거는 뒤에 word가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상이에요, 상.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상, award라고 하죠. 대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은 reward죠. 됐나요? 근데 그거 말고 방향을 나타낼 때 forward면 앞방향이고, 그렇죠? backward면 뒷방향이죠. 그러면은 backward thinking이니까 역행적 사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란 말은 좀 안 맞고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의미로 좀 의역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행적 사고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진짜로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단락은 이게 진술 문장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건 싹 다 뭘까? 부연이겠죠. 그 단락 관계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자, 가장 유명한 예들 중에 한 가지요. 자, one of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뒤에 복수형 명사를 걸죠. 그래서 one of 뒤에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examples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를 문장의 주어로 봤을 때 넘어가서 얘가 지금 주어라는 점. 그럼 동사가 뭐로 나와야 돼? 단수로 나와야겠죠. 내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어에 대한 동사의 수일치 신경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시들 중에 한 가지, 어디에서? psychological research, 심리학 연구에서의 가장 유명한 예들 중 한 가지가 is라고 나와 있으니까 동사가 단수형으로서 알맞게 나왔다라고 증명되는 거죠. 됐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dissonance라고 하면은 부조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gnitive니까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고 지금 나왔는데, 아이디어 뒤에 that 나왔죠. 통상적으로 명사 뒤에 that이 나왔고, 지금은 뒤에 미리 얘기하지만 뒤에 완전 문장이에요. 그럼 명사 that 완전 문장 무슨 구조였어요? 동격이죠, 동격. 그러니까 명사로 딱
시동 걸어놓고 나서 이 that 뒤에 있는 문장 내용이 서로 동격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사람들이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요. 자, like 동사의 목적으로 지금 to를 썼는데 hold, 가지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두 개의 inconsistent한 ideas요. 자, consistent라는 게 일관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inconsistent는 솔직히 말하면 부정접두어를 이용했으니까 일관되지 않은 이라는 뜻이죠. 문맥적으로 뭐가 될까요? 모순되는, 서로 상반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반된 두 개의 아이디어가 어떤 거? 서로 사실이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니까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상반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자, 스터디스요. 자, 요 문장에서 보시면 지금도 이게 동사일까요? 이거 동사 아닙니다. 왜죠? 이만큼이 꾸며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뒤에서 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루어진 연구겠네요. 수행되어진 연구들인데 more than half a century ago니까 여기까지 묶어야겠죠? 그래서 반세기, 그러니까 한 세기가 100년이고요. 50년도 더 전에 이루어졌던 연구들이 하고 나서 얘가 주어니까 복수형 주어에 대해서 복수형 동사인 find로 막아주고 있죠. 됐나요? 연구 결과가 밝혀낸 사실은 무엇이냐면 when, 언제 사람들이 are induced into behavior 했는데 일단 behavior 뒤에 that을 좀 신경 씁시다. that 뒤에 주어 없어요. 무슨 사? 관계사. 그쵸?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 없으니까 주격. 해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사가 무슨 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나면 일단 원론적으로는 형용사절이죠.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형용사절이라고 하면 명사를 먼저 해석해야 돼요? 형용사 먼저 해석해야 돼요? 형용사를 먼저 해석하면 맞아요. 예쁜 소녀지 소녀 예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게 주격이었고 뒤에 비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만큼까지의 생략도 가능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행동인데 자, 행동 먼저 갈게요. 어떤 행동이냐면 모순되는 거예요. 뭐랑 모순되어지는 거야? 자기들의 어떤 믿음 따위와 모순되어지는 행동, 그 행동으로 이 사람이 이제 몰렸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이 단지 뭐 한다?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뭘 바꿔요? 그들의 믿음을 바꿔버려요. 뭐 하려고요? To match, 맞게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동을 하도록 내가 강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근데 내 믿음은 B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둘 다 사실인 거 싫다고 그랬죠. 내 말 이해돼요? 이럴 때 자기 신뢰를 버려버리고 몰린 상황, 그 상황을 맞다라고 자기의 태세를 전환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It's like,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someone, 누군가가 ends up spending, end up ing죠. 어떤 결과를 맞이하던데 spending, 소비하는 거예요. 어디에? Too much, 너무나 많이. 어디에다가? A new car, 새로운 차에다가.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새로운 차를 사려고 했는데 자기가 짜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소비해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슬슬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부연이죠. 부연 중에 무슨 부연? 예시 부연이죠 지금. 여기에 꼭 예를 들어 제를 들어 이걸 넣어야만 예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뭐와 같다라고 해서 여기에 like를 걸었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시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instead of feeling bad about the clash between their original plan and what they've actually done. 자, 그러면 뭐 하는 거 대신에 아주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 대신에요. 뭐에 대해서? 충돌인데 무슨 충돌입니까? 그들의 원래 계획과 그들이 실제로 한 행동, 그것 사이에서의 충돌에 관련하여 안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 대신에 됐습니까? 뭐 한다고요? 그들은 prefer to, 뭐뭐하는 선호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그치? 뭐 한대요? convince themselves, 확신시키는 거야, 스스로를. 뭐라고요? 아까 나왔죠? A랑 B랑 충돌하는 게 내 원래 믿음이 B였어? 이거 버려. A. 그럼 우린 이미 지금 돈을 많이 지출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뭐 할까? 많이 지출한 거를 뭐 할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겠죠. 이게 옳다고 보겠죠. 그래서 빈칸 답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 내 원래 오리지널 플랜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값어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문장입니다. 이것은 a result, 결과인데 뭐의 결과입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욕구의 결과물입니다예요. 근데 무슨 욕망이냐면요. maintain consistency,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고요. 뭐랑 뭐 사이에서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제 행동 사이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욕망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록 원래 갖고 있던 신념은 B였지만 내가 이미 A 했으면 내 생각을 A로 맞춰버리는 거죠. 왜냐면 행동이 A였으니까.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문장 갑시다. 지금 특히나 영어 지문에서 적잖게 심리학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 인간 사회고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적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배경 지식 같은 걸 이야기해주면 잘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잘 활용하세요. 예. 다음 문장입니다. 그리고 문과생들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셔가지고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심리학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자기 취향에 맞으면 의무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대요. 뭘 원하고 있어요? be right, 올바르길 원한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너한테 틀렸어. 그럼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난 항상 올바른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아한테 어떤 암시적인 최면을 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one thing, 자, 묶었죠. 얼마큼 묶어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를 묶었다고 따지면 우리는 이 one thing 뒤에서 대시 생략되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신 뭐가 빠진 걸까요?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빠진 거죠. 자, 선생님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거를 검증하는 3단계라고 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맞습니까? 1단계 뭐였죠? 연결사가 없이 동사의 개수가 증가되어 있다. 자, 동사의 개수 파악하겠습니다. 여기서 is까지. 2개죠? 됐나요? 두 번째, 명사 2개가 연이어 나온다. 자, 명사 2개 맞나요? one thing, we 나왔죠? 3단계 뭐였어요? 두 번째 명사 뒤에서 목적어 불완전 문장. 자, 그럼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뭐가 불완전이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이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항상 내가 목적어라고 하면 몇 가지로 기억을 해라? 3가지로 기억을 해라. 첫 번째,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두 번째는 준동사. 마지막 3번째는 전치사라고 하는 이 3가지의 목적어를 다 검토를 해야 하니까 목적어는 3가지로 기억하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치사 about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관계사절이니까 아까 말했죠. 관계사가 무슨 절? 형용사절.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뭐 해야만 해. 그쵸? 근데 be able to니까 할 수 있어야만 해. 됐나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올바를 수 있어야만 해. 됐나요? 그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 스스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있는 이 문장. 이것만 가지고 불분명하니까 이거를 부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진술 대 부연 관계는 한 문장과 그 다음 문장 또는 한 문장과 그 다음 단락 이렇게 구성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문장 내에서도 불분명하면 부연을 걸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부연의 방식이 지금처럼 설명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동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아까 여기서 뭐였어요? The idea that 이 동격도 앞에 있는 아이디어로 불분명하니까 뒤에서 동격 문장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부연 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자, 역행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allow A to B 전형적인 5형식 문장이었죠. allow 5형식 일반 동사니까 투부정사를 지금 목적보호로 택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do just that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올바러야 한다는 그 전제를 깔고 우리가 올바르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우리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 이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였다? 역행적 사고이다.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왜 지금 여기 그 EBS에서 dissonance라는 말을 미주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어휘는 뭐 아주 어려운 전문 어휘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어휘에 포함돼요. 이 정도는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예, 정리하시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내용 봅시다. 일단 빈칸은 맨 마지막 문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can occur independently of eye movement라고 있는데 그냥 눈동자의 움직임하고는 어떤 별개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란 의미였어요. 그죠? 그럼 위에는 뭐가 나올까? 눈의 움직임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거, 상관이 없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 나올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it is said that 이건 알고 있으면서 왜 it has been said는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뭐뭐라고 이야기되다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만큼은 해석할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that 이하라고. 이거의 수동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라고 이야기되어져 왔다는 뜻인데 굳이 저 앞에 있는 거에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묶어서 버리시면 돼요. 자, 뭐라고 이야기되어져 왔대요? 눈동자의 눈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바로 윈도우스 창문이다. 뭘 보는 창문이냐면 mind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창문이라는 얘기인데 무엇 때문이야?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곳이 reveal 나타내는 거죠. 폭로하는 거고요. 어떠한 환경적 정보가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건지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요 앞에선 빠져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목적격 관계사가 빠져 있죠.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사가 없는데 동사가 또 하나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attend to는 주목하다라는 뜻인 거니까 그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환경적 정보가 무엇인지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보여준다, 밝혀준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은 마음을 보는 창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문장 구조 파악됐어요, 지금? 예,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나 역접이죠. 이거 앞쪽 내용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거의 7할 정도는 중요치 않다. 알겠습니까? 역접 이하에 주제 문장이 숨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there is more to attention than just moving the eyes to look at object 하면은 지금 무엇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죠? 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집중, 그 이상의, 그것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단지 그냥 사물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움직이는 거, 그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본다라는 건 사물을 바라보는 거 말고 무언가 더 있다라는 얘기겠네, 지금. 내용 볼게요. 우리는 pay attention to 하면 주의, 집중을 기울이다예요. 그쵸? 어디에? things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주격 B입니다, 지금.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럼 어떤 것들일까요? are not directly in our line of vision. 자, line of vision, 선이고 보는 거니까 두 글자로 시선이죠. 됐어요? 예. 시선에 직접적으로 놓여져 있는 거 말고 그거 아닌 것들, 그것들에도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자, 내가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이쪽 보고 있죠? 하지만 이쪽 보고 있지만 유라가 지금 코를 파고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돼요? 자, 눈으로 보고 있는 쪽 말고 그거 이외의 것들, 직접적인 시선상에 놓여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도 파악이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알겠습니까? 왜요? 전 선생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응용도 좋네요. 한 번만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처럼이죠. 무슨 말일까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아니한 분사 구문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증명되어지고 있는 건데 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The basketball player. 그래요. 농구 선수예요. 자, 이제 농구 선수를 또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선수인가 봤더니 드리블, 공을 드리블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코트가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막 가니까 드리블 다운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 됐어요? 공을 드리블을 막 하고 있는데 됐니? 근데 뭐 하는 동안이야? Paying attention to a teammate off to the side니까 저쪽 반대편 쪽에 있는 선수한테 집중을 하면서 드리블을 해 나가는 거죠.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드리블을 한다고 하면 드리블 해봤어요?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죠? 내 말 이해돼요? 시선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근데 이러고 있으면서 저기 있는 선수를 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얼마 전에 그 모 정당의 모 의원이 공항 들어오면서 이렇게 쓱 밀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죠? 노룩 패스라고 하던데 보니까. 있잖아요. 왜 저 김모 씨의 아들 무성 씨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보좌관한테 가방 캐리어 밀어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은 여기 보고 있지만 여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잡혀갈라 또 씨. 자 아무튼 지간에 드리블을 해 나갔는데 그 동안에 뭐 하고 있냐면 저쪽 편 off to the side니까 저쪽 편에 있는 팀메이트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죠? 딱 뭐 하기 전에 그녀가 throw 패스니까 패스를 던져주기 전인데 여기서 dead on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정확한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 한 뜻의 아주 정확한 패스를 하기 전입니다. 근데 without looking이죠. 노룩이죠, 노룩. 그쵸? no look 패스니까 그죠? 보는 거 없이 패스를 하기 전에 드리블을 하면서 저쪽 편에 있는 팀 동료한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시죠? 내 말 이해돼요? 시선상에 있는 건 말고 나머지 거에도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지금 농구 선수를 이용해서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뭐 한 거야? 부연한 거예요, 부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음 문장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역시 했으니까 순서 지시어입니다. 제가 순서 지시어, signal word라고 하는데 순서 지시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글의 순서나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을 할 때 이런 어떤 힌트 어드를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순서 지시어니까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또한 look directly at something without paying attention to it. 즉 이것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직접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의 상황하고는 정반대적 상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고요? 위에서는 안 보고 있지만 집중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아 그래요. 뭐 보고 있지만 됐나요? 네, 집중을 하지 않는 거죠.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뭐가 붙을까? 부연 붙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당신은 may have had 이거 이제 과거 추측이죠. 아마 가졌었을 걸 이러한 경험을 됐나요? 만약 뭐 한다면 이에요. have been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고요. and then 그러다 갑자기 become aware that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뭘 알아차린대요? You were moving your eyes across the page and reading the words. 즉 양보가 지금 걸려 있는데 당신이 눈동자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across the page니까 페이지를 갖다 이렇게 가로질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강조하고 있죠. 분명 눈으로 뭐 하고 있어요? 단어들을 읽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당신은 had no idea. 몰라. 뭘 몰라? What you had just read. 방금 당신이 읽었던 내용을 모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눈 시선상에 없는데 집중하는 경우와 두 번째, 눈으로 보고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교훈은 뭐냐면 정답을 고를 때에는 전체를 포함하는 무슨 정답? 포괄적 정답을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also가 나와 있다고 해서 자칫 also면 이게 내용이 이렇게 순접이겠지? 그럼 여기까지 읽고 답 골라버리면 밑에는 서로 반대적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오답이 나와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빈칸 추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체 독해를 필요로 하는 거고 또 이 정도의 지문이면 사실 어떤 주제나 제목 문제가 더 합당한 지문이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풀 때 주제 문제나 제목을 풀 때에 부분적 정답은 안 되고 즉 지엽적 정답은 안 되는 거고 포괄적 정답을 골라야 한다는 쪽으로 교훈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ven though you were looking at the word 당신이 분명 그 단어를 실제로 강조했죠. 지금 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apparently 분명하게 were not paying attention 또 강조하고 있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there is a mental aspect of attention 즉 정신의 집중적 측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떠한 절차를 포함하는 건데 그 절차가 뭐냐면 하고 또 한번 꾸며주고 있죠.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눈동자의 움직임과는 서로 별개로 독립적으로 눈은 보고 있지만 집중을 못하는 경우 안 보고 있지만 집중하는 경우 소위 말해서 눈동자의 움직임과는 별개잖아요. 위아래가 종합됐으면 이 정답이 나와야죠.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주제 또는 제목 문제로 간다고 하면은 뭐 이 부분 딱 정확히 이 부분 이 정도가 주제나 또는 제목 문제의 정답 보기로 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냐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역적 포인트였죠 지금. 반전 포인트니까 위쪽엔 답이 없어. 실질적 주제 문장 어디? 맨 밑에 있는 문장.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가? 예,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됐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지만 소위 딱 눈으로 봐도 볼 수 있는 이런 역접과 반전 포인트가 있을 때에는 직접적인 연결 문장을 맨 위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그런 센스도 조금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독해를 먼저 시작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눈으로 이렇게 스캔을 해보는 걸 먼저 해보도록 추천드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나아요. 알겠죠? 됐어요? 네, 정리하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웃는 건 정신 나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배경을 모르는 저는 정신 나간 줄 알겠죠, 그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the democratization, 민주화라는 건데요. 지식의 민주화죠. 지식의 민주화가 뭔 뜻일까요? 자, made possible 했는데 여기서 형태 기억하세요. mad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요. 자, 무슨 말이냐면 후치예요. 주격 비의 생략에 의해서 지금은 뒤에 made possible이니까 결론적으로는 make 동사가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오형식을 대비해라 그랬는데 여기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면에서 이건 수동 PP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주격 비가 빠진 거고 그래서 뭐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지식의 민주화라고 주어입니다.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절의 주어가 democratization이기 때문에 단수니까 단수형 동사가 나와야겠죠. 이것이 의미한다라는 건데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need니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rely on 누구에게? experts 전문가들에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can appeal to 호소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자, 무엇에 호소할 수 있다? collective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나와 있죠?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인데 누구 거? Matthew's 거예요.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에 의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그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위키피디아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전문가가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각각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독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인이 돼버린 민주화라는 말을 쓴 건데 이게 가능해진 건데 이것이 더 이상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어떤 그 아마추어들의 집단 지성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다,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글인 거예요. 됐나요? 자, as evidence for this 이것의 그 증거로서 그들은 무엇을 지금 가리키냐면 온라인 인사이클피디아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지금 지목하고 있죠. 하고 나서 줄표니까 한 문장 내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동격이고요. 그래서 그 인사이클피디아 위키피디아가 which is written 쓰여진 거죠. 주로 누구에 의해서?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것의 과학적인 기사들은 특히나 뭐라고 이야기되어지냐면 자, 형태 기억하세요. 지금 주어 누구죠? 이렇게 실제 주어 나와 있죠? 실질 주어가 나왔다는 건 수동태 뒤쪽에 뭐가 안 돼요? 대절은 올 수 없어요. 수동태 뒤에 대절이 오기 위해선 앞에 가주어 있어야 돼. it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복문 수동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되어지냐면 to be accurate, 정확하다. 그런데 remarkably니까 굉장히 현격하게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However,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그러나 it, to, 가주어 진주어죠. to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진주어 먼저 하라고요. 그럼 to note that Wikipedia is not in the business of content creation, but of summarizing content that has been created elsewhere, usually by expert라고 나와 있는데, 자, 주목하는 겁니다.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됐어요? 주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뭐에다가요? 뭐 이렇게 다 놀라고 지금 토끼 눈을 또 이렇게 날 째려봐요. 집중 안 했구나. 내가 도는 사이에 뭔 일이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자, 주목하는 게 중요한데 위키피디아라는 것은 the business of content creation, 내용물 창작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 나십니까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해돼요? but 나와 있죠? 무슨 일이냐고요? 자, business of 걸려 있으니까 of 걸린 거예요. 자, not A but B로 지금 걸려 있는데 summarizing, 요약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내용물을요. 그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야? 꾸며주고 있죠?
만들어진 건데 어디에선가 만들어진 내용물을 요약하는 작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설명 일반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지식민주화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지식민주화라는 건 아마추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만들어낸 지식들을 모아서 진정한 집단 지성이 되었을 때에는 민주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 위키피디아는 주로 뭘 나타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전문가가 만들어낸 걸 아마추어가 알고 있는 걸 그걸 요약 정리했을 뿐이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however를 중심으로 해서 이 뒤쪽이 주제 문장일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지금. 그 위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다음 문장 볼게요. 게다가 the much vaunted accuracy, 그러니까 더 칭찬받는, 훨씬 칭찬받는 이 기사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can itself only be judged by expert, 즉 오직 누구? 오직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그것이 판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를 아마추어는 판단이 불가능하죠. 오직 전문가들만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충 느낌 왔죠? 이 반전 포인트 위쪽에 있는 내용이 중요했어? 별로 안 중요해요. 지식민주화? 웃기지 마. 진정한 민주화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 봐야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걸 모아놨을 뿐이고 요약했을 뿐이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들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문장에서요. This is not to criticize Wikipedia. 즉 위키피디아라는 걸 비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not A but B 했으니까 A와 B 자리가 무슨 구조? 병렬 구조에 의해서 나와 있다는 점, 부정사 병렬이죠.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뭘 지적할까요? 자, 이게 빈칸이었습니다. There is no escape from appealing to experts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가들에게 의존 또는 호소하는 거로부터의 탈출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말했잖아요. 진정한 민주화가 됐어요? 아닙니다. 자체 생산이 아니라 타인의 주로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와서 요약해 놓은 것뿐이에요. 이 말 이해돼요? 봅시다. The broad spectrum of topics covered by Wikipedia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즉 다루다, 처리하다니까요. 위키피디아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주제의 굉장히 넓은 분야가 스펙트럼은 이렇게 좀 퍼진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is in many ways to be welcomed. 그래요. 환영받을 만한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it is sometimes a good place to begin your research. 당신의 연구를 시작하기엔 뭐 때때로 굉장히 좋은 곳일 수 있어요. 물론 온라인이지만 지금 장소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됐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뭐 붙을까? However, 중요한 말 뭐예요? Bad place to end it. 연구를 끝내기에 좋은 장소는 아닌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찾아보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지식을 생산해낸 생산자인 누구? 전문가로 마지막 방점을 찍어야만 제대로 된 연구란 얘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도 빈칸에 전문가에게 의존 또는 호소하는 것으로부터의 탈출구는 없다 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지문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거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어떤 느낌이야? 필자의 주장이 강하죠? 무슨 문제 되면 되겠어요 이거? 예, 요지와 주장으로 대비하시면 되겠죠. 맨날 주제 제목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요? 갔다 갑시다. 예, 아무튼 알겠어. 왜 이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네요? 내가 드린 커피에 무슨 뭐 내 약 탔어요 내가? 왜 커피를 마시고 시선이 몽롱해지죠? 이건 무슨 경우죠? 예.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지식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필자는요. 알겠습니까? 예. 정리하시고요. 자, 3번. 옳지. 하품하지 말고요. 예. 자,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품하고 그것도 막 엄청나게 크게 입을 벌려가지고 말이야. 나 무슨 사자 저기 무슨 영화 시작할 때 사자 오는 거 있죠? 왜? 그거 보는 줄 알았어요. 자, 우리의 현대적인 equivalent인데요. 이게 명사와 형용사가 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은 여기에 소유격의
대상이니까 명사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등가물,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대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등가물이냐면 the use of music in coordinating agricultural labor 했는데 농업의 노동력에 있어가지고의 coordinating이요. 우리말로 한다면 뭐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농업 노동력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의 음악의 사용에 대한 현대적 등가물.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음악을 이용했다면 현대적으로는 언제 이용할까? 이런 말이겠죠. 등가물의 내용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그것은 바로 프로비전이에요.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높아심에서 한마디만 다시 짚고 갈게요. 알겠어요? 여기에 provision이라고 해서 동사 provide의 명사형이 지금 나왔어요. 공급이란 뜻인데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이 자리에 비동사 뒷자리 명사 보호 자리니까 providing이라는 동명사는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오브 때문이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죠. providing이라는 동명사가 들어갔다고 하면 아까 목적어를 우리가 세 가지로 봤죠.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준동사, 동명사는 준동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목적어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내 말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치사 of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다라는 점, 즉 이 자리에는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동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는데 마이크 켰죠? 어우 다행이다. 어우 순간 등에 소름이 이렇게 자 오줌 마린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음악의 공급인데 어디에서? 공장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업 노동력들의 어떤 노동력 어떤 조정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공장에서 음악을 틀어준다죠. 노동요. 정말 이해돼요? 실제로 텔레비전과 각종 멀티미디어가 막 만연해 있는 요즘이지만 라디오가 없어지지 않고 있죠. 가장 많이 듣는 데가 어딜까요? 시골 일 안 해요? 하면서 도시 공장들이에요. 간의 수공업이건 뭐 공장이건 많이 틀어놓는데요. 왜 이러지? 아까 말했지만 난 이 컵 하나 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거야. 일회용품 많이 쓰지 마세요. 일회용품 많이 쓰면 지구가 아예 안 되니까. 남 볼 거 없어. 네가 제일 많이 써. 딱 하고 나서 물 마신다고 하나 착 버리고 커피? 오케이. 그 다음 녹차? 오케이. 집에 갈 때 심심하니까 그냥 또 오케이. 그러니까 종이컵은 가급적 조금 자제를 아시겠죠? 선생님도 지금 저 텀블러 있지만 사실 설거지가 어려워서 지금 이거 쓰고 있지만 하루에 1개 쓰고 있거든요. 조금만 자제합시다.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예요. 빌려온 거잖아요. 아예 하면 안 되잖아. 자, 다음 문장이에요. Opinion is divided as to its effects. 그러니까 as to 뭐뭐에 관련해서인데요. 그 음악을 틀어주는 것에 노래건 음악이건 음악의 효과적 측면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다음 문장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자,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죠. judging from 뜻이 뭐예요? 무엇으로 판단컨대 뭐뭐로 판단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자, it's used in agriculture. 농업에서의 음악의 사용이라는 측면으로 판단하자면 아마도 누군가는 예상할 거예요. 문장 내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원 튀어나왔다. 그냥 막연한 일반인이에요. 알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예상할 겁니다. 뭐라고요? that 이하라고요. 음악이라는 것이 뭐 할 것이다? improve, 증진시킬 거야. 무엇을? performance.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하는 일 자체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성적할 수도 없는 거고 업적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어떤 일상적인 어떤 작동인데요. 그것의 성취를 증진시킬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 해가지고 또 한번 꾸며주고 있죠. 보편적인 거죠. 어디에서? factory work요. 공장 노동에서는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상적인 틀에 박혀있는 어떤 작업 이것의 성취를 증진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판단 근거는 옛날 농업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모내기 할 때 그냥 닥치고 못 씹는 것보다 하면서 하면 증진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 또 건졌다 또 웃긴다 이거지, 그죠? 아무튼 이런 거로 지금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문장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결론 안 나왔어. 좋다 나쁘다가 안 나왔다고 하지. 자, 반복적인 움직임이 그래서 훨씬 덜 지루해지겠죠. 테디어스가 지루한 거니까 언제 synchronized with musical rhythms 음악의 리듬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어떤 그런 반복적인 움직임은 덜 지루해질 것이다. 덜 지루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논리 흐름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less가 나와야지 more는 아닙니다. 어휘 문제 대비하신 얘기예요. 또 한 번 명사 나와 있죠? 오브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는 명사 때문에 오브가 나온 거야. 음악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기 있는 거예요. amongst요. 이 사람 굉장히 글로 쓰는 문어적 표현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among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것의 문어적 표현으로 amongst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나와 있는 여기 있네요. while 말고 whilst 쓰는 말이에요. 문어적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amongst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명 음악을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거 그래서 뭐 공급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분명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아우 나왔네. However 그러나 하고 나왔으면 여태까지 음악은 일의 효율성, 즉 단순 반복적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 흐름이었는데 however 나와 있으면 뒤에는 그것과는 상반되건 또는 논리의 흐름이 맞지 않건 무언가 다른 형태의 문장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나 the heightening of moral 사기 진작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사기 진작, 사기를 높여주는 거. 이것은 not necessarily accompanied by increase in output 결과물에서의 어떤 향상, 증진이라는 것과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부분부정이죠? 부분부정. 그래서 결과물의 향상, 결과물의 증진 이것과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지는 것은 아니다예요. 위에서는 동반된다고 본 거고 하우에 보니까 동반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 글의 필자는 분명 하고 싶은 말은 이 아래쪽 내용이 거의 지배적일 거고 이해됐습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자, 뮤직이 아마도 증진시켜요. 어떤 저 뭐라고 합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효율이요? 일상적인 업무의 수행. 네. 우리말이 점점 왜 우리말이 어렵죠? 퇴화요. 예. 무슨 내가 뭐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잠꼬대도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퇴화할 정도는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말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워. 점점 어려워. 그 언어는 할수록 어렵죠. 왜? 안 하면 돼요? 무언 수행하면 될까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아마도 일상적 업무의 수행이라는 것을 향상, 증진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런 반면에 특히나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반복적인 신체적 행동이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그러할 텐데 그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경향이 있다? interfere with요. 뭐 개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방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개입이야 방해야? 방해적 의미겠죠 지금 논리 흐름이. 그래서 the performance of non-repetitive actions 자 비반복적 행동의 업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방해를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관계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non-repetitive actions 이걸 꾸며주고 있겠죠. 그럼 비반복적 행동이라는 것은 뭘 필요로 한대요? thinking about 즉 생각이 필요한 거죠.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는 능률을 올릴 수 있겠지만 생각을 요하는 비반복적 행동에는 오히려 음악이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필요 없는 단순 암기 또는 단순 반복 수작업 같은 거, 뭐 그림 그릴 때 뭐 색칠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에는 도움될 수 있겠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 음악 듣는 거 안 좋다는 얘기네. 필자의 주장에 의하면. 수학은 비반복적이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말 이해돼요? 문제는 우리나라 수학은 반복적으로 시킨다라는 거. 그쵸? 뭐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수학을 감히 논하겠어요. 그죠? 꺼질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re's evidence 증거가 있는데 무슨 증거냐면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음악이 증가시킨다라는 거, 무엇을 the numbers of errors 제 오류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타이핑에서요. 됐습니까? 하다못해 타이핑 이것도 단순 수작업으로 단순 반복 작업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단어 외우는 거, 수학 문제 이건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사고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악 들으면서 뭐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목을 공부할 때는 음악 좀 귓구녕을 좀 빼고 생각 좀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일 수는 없고 필자의 의견은 그러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생각을 이용하는 어떤 그러한 이 작업에서도 음악을 들을 때 효율성이 오른다. 난 좀 독특하다. 하시면 돼요. 뭐 절대 보편적인 게 있겠어요? 하다못해 과학도 절대 보편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외가 거의 극히 드물다라는 것뿐이지. 알겠습니까? 예.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여기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 뒤에 목적어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인가 그렇지 아니한 요소인가 이거 좀 구분 지으셔야 되는 거고 아까 처음 나왔던 등가물이라고 하는 이퀴벌런트요. 이게 명사도 있다라는 거. 통상적으로 형용사로 많이 쓰지만 명사도 있다라는 점.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빈칸 추론 문제 마지막 4번 문제인데 이 빈칸 추론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꼴랑 10문제 풀었다고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연습을 들었는데 그거 다 풀었다고 해서 이걸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유형별 해법이라는 것도 그냥 보편적으로 그러하지 않을까 싶은 것들로 설명해 드린 거지 그것이 완전 절대일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머리 냄새 맡지 마시고. 자, 4번입니다. 자, in my teaching 했는데 여기서 in my teaching 이거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내 말은 in 하고 my teaching이 결합된 걸까? 아니면 in 따로 my 따로 teaching 따로일까? 그거 어떤 거? 동명사, 의미상. 아, 그래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in ing라고 해서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데 있어라고 하는 동명사 관형구문을 쓴 거고요.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my는 뭐가 되는 거?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점이죠. 통상적으로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일 때 뭘 써요? 소유격, 생물일 때 소유격 또는 무생물일 때는 그냥 목적격 쓰시면 돼요. 앞에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죠. 알겠습니까? 전치사 for나 of가 들어가는 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떤 다양한 교재를 역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란 뜻이에요. 자, 나는 첫 번째로 먼저 ask요. 물어보아요. 자, 요 문장 잘 보세요. 예, 물어보아요 했는데 ask가 나왔죠. ask를 내가 통상적으로 4형식 ask랑 5형식 ask를 구분짓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죠. 언제 4형식이고 언제 5형식이야?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5형식이고 안 나와 있으면 4형식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ask A to B 하면 A에게 B 할 것을 요청하다라고 해서 5형식이고 그때 to가 안 나와 있으면 4형식으로서 어떤 간접 목적어한테 뒤에 직접 목적어의 내용을 물어보다의 뜻이었죠. 구분됐습니까? 자, 지금 4형식이에요, 5형식이에요? 5형식 아니죠, 그쵸? 4형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학생들이라고 간접 목적어가 나왔으면 이 뒤에는 직접 목적어겠네요? 맞습니까? 자, 직접 목적어로 들어간 자리에 딱 봐도 간접 의문문이죠. 맞습니까? 근데 뭐가 나왔죠? What is it that? 언제 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강조 구문, it be that 강조 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it be that 강조 구문의 의문문은 What is it that? 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알겠어요? What is it that이 강조 구문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였어? 직접 목적어 역할이니까 간접 의문문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what is it that이 아니라 what it is that 이라고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강조한 걸까요? that 이하에 주어, 동사, 목적어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먼저 묻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강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What historians do.
라고 쓰면 돼요. 근데 여기 중간에 it is가 들어간 이유는 강조 구문에 대한 의문문을 넣었다가 간접 의문문이어가지고 what it is that 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자, 다음 문장 갑시다. 자, 내 연구가 나타내어 주는데, 자, 그럼 나타내어 주는 거 제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뒤에가 당위절이 아니야. 내 말 이해됐어요? 당위절이었으면 주어, 그리고 조동사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should가 생략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특정 사실이에요.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학생들이 begin to answer,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에? 그 질문에 대해서. 근데 어떤 방식이야? In a way that, 어떤 방식이냐면 assumes, 가정하는 거죠. 뭐라고 가정합니까? Historians, 역사학자들은 to be nothing more than, 단지 뭐뭐에 불과하다. nothing more than이니까 단지 뭐에 불과하다? 기록자요. 됐습니까? 기록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에 불과한다. 불과한, 이거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역사학자가 하는 일이 뭐죠? 했더니 학생들은 그거는요 기록자들이죠?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가 흔히 좀 빗대어 설명할게요.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아나운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앵커라고 합니다. 두 개의 차이 뭘까요? 아나운서는 작가들이 써준 대본을 그냥 읽어주는 사람이 아나운서입니다. announce에 ER 붙어가지고 announcer. 오케이? 근데 앵커는 뭐냐면 거기에 자기 주관적 이 가치가 개입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JTBC의 뉴스룸의 손석희 씨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라고 해야 돼요? 앵커라고 해야 돼요? 앵커가 알맞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읽어오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쭉 적어준 대본을 그냥 읽어주는 사람들은 그냥 아나운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역사학자와 기록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록자를 아나운서에 비교한다면 역사학자는 앵커쯤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역사학자요? 기록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 말 이해됐어요? 즉 자기의 견해 같은 거 없이 있는 팩트를 그냥 그대로 옮겨 쓴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의 기본적인 어떤 위상을 정리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다음 문장에서요. 자, 그들은 믿고 있대요. 역사학자들이 write down, 써내려가는 건데 exactly, 정확하게 what happened, 발생한 일만 적어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또 나왔죠? 중요한 말은 이것 이하에 숨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토론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곧 come to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come to 뭐뭐 하게 되다. 깨닫게 됩니다. that 이하를요. 됐나요? that 이하인데 that 이하에서 that 또 나왔죠. 이거는 뭘까요? 앞에 있는 문장이에요. 즉 있는 그대로를 옮겨 쓰는 거라고 하는 것이 inadequate description, 즉 부정확한 묘사이다. 역사학자에 대한 부정확한 서술이다 라고 지금 깨달아라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럼 이 글은 뒤에 후반부를 보지 않더라도 역사학자는 단순히 발생한 일을 옮겨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 서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이야? 역사학자들이 search for, 찾는 거죠. 뭐를요? many different, 많은 다른 이야기들, 즉 해석이죠. 어떤 일에 대한 해석. 뒤에 보니까 what happened, 발생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 즉 다른 측면의 해석들을 찾고요. And they, 그리고 나서 그들은 begin to view them as synthesizers. 그래요, synthesizer, 종합하는 사람이에요. 종합하는 사람. 오케이? 그래서 스스로를 갖다가 그것들을 갖다가 종합하는 사람들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they는 누구야? 학생들이죠. 왜? 이게 지금 다르잖아. they하고 them이 다르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they는 학생들일 거고 여기서 them은 역사학자들을 갖다가 역사학자들을 무엇으로 종합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일부, some이니까 일부 학생들은 아마 그 뒤로요, 시작할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할까요? To shift their opinions. 의견을 옮겨가는 겁니다. 됐나요? To note that. 자, 인식하는 쪽인데, 뭐라고요? 역사학자들이 필요하다.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뭘 판단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나 해석에 있어가지고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옮겨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보겠지만 그거를 어떤 게 정확한 건지 판단을 하는 게 역사학자의 몫이다. 이거를 주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따라서 그들은 믿게 되는데 뭐라고요? 역사학자들이 행동하는데 무엇으로서? arbiters, 즉 결정자로서. 단순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른 일이었어 라고 무언가를 딱 명확하게 가치 판단을 해버리는 결정자로서 바뀌는 겁니다. 위상 자체가. 다음 문장에서요. 만약 그들이 keep on ing, 요거 없어도 돼요.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그럼 discussing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한다면 일부는 will even, 심지어 come to recognize,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뭘 인식한대요?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다. 뭐? 자기만의 견해. 됐습니까? 그리고 뭐? 편견. 그럼 뒤에 있는 t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나왔는데 선행사가 바로 their own viewpoints and biases 이거를 지금 꾸며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떤 거? 그들의 최종적인 해석에 영향을 주는 역사학자만의 견해와 역사학자만의 편견 따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계속 주어를 확인시켜주고 있죠. 뭐 대비하라는 거야? 지칭 추론이야. 다음 밑줄 친 they 또는 them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골라보세요 하는 유형도 대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이러한 emerging, 나타나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notion, 개념, 뭐의 개념? 역사학자의 역할에 대한 개념인데 어디에서의? 바로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interpreting이죠. 동명사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올 수 있었죠. 우리 조금 전 문제에서 명사한테는 목적어가 올 수 없다. 동명사는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아마. 자, 다시요. 이러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개념인데 무슨 개념이야?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역사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개념, 이게 바로 비밀 비결입니다. 뭔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뒤에 부연할 테니까. 됐어요? 다음 문장에서 to read and write like historians. 자, 쉼표 나왔죠. 선생님이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투부정사가 문장 앞머리에 나왔고 쉼표로 끊겼다. 크게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 뭐? 목적. 두 번째 조건. 오케이? 뭐뭐 하기 위해서 하고 뭐뭐 한다면. 지금은 역시 목적입니다. 역사학들처럼 그렇게 읽고 쓰기 위해서 학생들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이하를. 자, 이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빈칸이 뚫렸던 원문제였습니다. 자, 뭘 이해하는 거야? They are reading arguments rather than truth. 즉, 자신들이 읽고 있는 역사,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개의 교과서, 교재라는 것은 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옮겨 쓴 게 아니라 무엇? 역사학자들의 의견 따위를 읽고 있는 것이라는 점. 이해됐어요? 예,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 그들이 역사적인 교재를, 역사 교재를 읽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학생들한테 역사에 대한 접근을 시키면서 특히 역사학자에 대한 접근을 시키면서 교재를 다양하게 쓸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건 역사학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라고 던진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역사학자들은 뭐 있는 그대로 옮기지 않았을까 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어떤 역사 사건에 대해서 역사학자들끼리 토론하지 않았을까? 뭐 견해가 있지 않을까? 뭐 해가면서 역사학자들이 단순히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서 옮겨 쓰는 사람이다. 그럼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주관적 견해가 포함된 무언가를 읽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이해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예. 다시 말하지만 지칭 구분 문제 좀 대비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정리하시고.